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얼굴 찌푸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벽을 터치하고 다시 이동을 할 때 벽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따, 무슨 벽 앞이 돗대기 시장이가 와 이리 앞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방해를 자꾸 하노.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퀴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벽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 벽을 가로막고 있으면 누가 과연 기분 좋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알려주지 않는 수영장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비워놓는 자리에 약속. 수영을 하면서 당연히 쉬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어디에서 휴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뜨거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든 이동할 때 우측 보행으로 갑니다. 수영도 마찬가지로 우측 보행 후에 턴 지점이 지금처럼 보이는데요. 수영하는 사람은 다시 우측 보행을 위해 미리 왼쪽 벽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시선 기준 말이죠. 수영이 너무 힘들어 벽 잡고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하살표 모양의 위치에서 쉬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나 아무 데서나 쉴래 하다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는 꼴이 되겠지요.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갈 수 있고 체력이 돌아오면 다시 출발하면 되지요. 그러나 길 가는 사람 못 가게 막아놓고 벽 앞에서 계속 2명, 3명이서 떠들고 있으면 결국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하살표 지점에서 쉬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영생과 회원들끼리 이 부분에서 휴식을 하자 약속만 잘해 놓으면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잘 피해갈 수 있겠지요. 만약 저질 체력이 너무 많아서 회원들이 한꺼번에 줄지어서 꼭 쉬어야 가고 싶다 싶으면 레인 쪽으로 바짝 몸을 당기고 앞사람과 가깝게 밀착한 뒤에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안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하살표 모양 말이죠. 하살표 방향으로 줄줄이 휴식하고 있으면 수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응원하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휴식이 죄는 아니지만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뜨거운 시선을 받을 수 있기에 꼭 휴식 위치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둘째, 휴식 후에 언제 출발해야 되는가? 앞서 황금 자리에서 멋지게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휴식한 만큼 살 빼러 운동하러 다시 가야 하는데 빼꼼히 줄지어서 오는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기가 겁나지요. 아무 생각 없이 훅 출발하다가는 뒷사람이 노발대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앞사람이 벽 터치 후 깃발을 넘어갔다. 이때 들어가야 환상적인 간격 유지가 됩니다. 휴식을 자주 했다는 의미는 체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속도가 느려 선두에게 한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앞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발바닥을 간지럽히거나 간격에 너무 차이 나거나 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벽 터치 후에 이 흐름 유지해야 돼. 바로 지금이야. 좋은 출발 타이밍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오로지 힐링 수영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살인마. 우스갯소리로 서울 지하철 1호선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쥐인간, 오성장군, 단소살인마 등등 말이죠. 그중 단소로 사람을 패고 다니는 단소살인마는 인터넷에 여러가지로 패러디되어 있으며 수영장에서는 발바닥 살인마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살다 보면 앞사람 발바닥 터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술이 장착되거나 앞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끔 우리는 수영하기 너무 바빠 앞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혼자 수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단체로 수영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앞에 사람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요. 또는 앞에서 살짝 밀린다 싶으면 스컬링을 통해 속도를 줄여가면서 간격 유지의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컬링은 물의 감각을 길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앞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나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여 앞사람 발바닥을 계속 건드리게 되면 전마가 고의로 나를 터치하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도 아이고 다 큰 성인이 기분 나쁘다고 막 발바닥 건드리고 괴롭히는 경우는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상황에 자꾸 발바닥을 건드리게 되면요 발바닥 살인마가 그렇게 되었지요. 고의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 부족으로 실수인데 발바닥 살인마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넷째, 턴을 이상하게 하라. 사실 지금 사이드 턴 연습을 시도하고 있지만요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고 안전하게 턴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지금처럼 앞으로 털어버리는 게 괜찮을 수 있는데요. 가장 부딪힘이 많은 구간이 턴 이후 출발 부분입니다.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 속도가 일단 붙게 됩니다. 이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둘 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죠. 경주말처럼 미친듯이 기록을 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이드 턴보다 앞으로 몸을 돌려버리는 턴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석적 사이드 턴을 연습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확실히 안전을 보장하는 턴은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벽 터치 후에 180도 몸을 돌리면 됩니다. 몸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면요 시야가 넓어지는데요. 이때 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지며 돌핀킥을 더 찰 것인지 약간 속도를 줄이고 올라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레인에서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에 안전한 턴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속도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우리 수영 오래 할 겁니다. 사고라도 나면 가벼운 내진탕에 눈티 반티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턴도 있구나 알고 계시면 향후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빡센 퀵턴 연습을 죽으라 하지요. 나 혼자 레인을 사용한다면 교과서적인 턴 연습만 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하기에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발바닥 살인마로 유명해져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참으로 억울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대하 줄이기. 저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 수업 시간에 TMI도 많이 하고 잡담도 많을 것 같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수영장은 다양한 성격, 가치관, 연령, 성별이 모인 집단이기에 불필요한 말이 많을수록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 혜원님 수영복 색깔 죽이네 얘, 조명이 거기로만 비추네 얘. 수영복을 새로 산 혜원에게 농담삼아 던진 말도요 그 혜원 입장에서는 괜히 주목받게 하고 진짜 창피하네 저 선생님 와즈라노 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도 분명 오해를 할 수 있지요. 회원들끼리 대화에서도 갈등이 나타납니다. 저 병 팔 좀 팍팍 올려봐라. 어깨가 물을 계속 쓸어담고 있노. 나름 조언으로 해준 같은 반 회원의 피드백이 지는 내보다 제병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지적하노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에 집중하고 싶은데 언니야 수업 미리 끝나고 나서 커피 시켜놓을까? 뭐 먹을래? 초코 소금빵도 시킬까? 돈은 뿜빠이디 하고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해도 될 이야기를 계속 투머치 토크처럼 끊임없이 수업 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수영쌤 말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집중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자꾸 제공하게 되지요.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짧고 간결하게 끝내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수영장에서 알려주지 않는 매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매너들이 지켜지면 갈등이 없는 건강한 수영 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매너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